물을 안 드시게 되면 위에 산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죠. 위산에서 많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음식 먹고 나면 이 담즙산의 비율이 높아요. 예. 식전에는 위산 비율이 높고 식후에는 담즙산의 비율이 높아서 파괴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식전에 물 한 잔을 드시고 위산의 비율을 낮춘 다음에 담즙산은 분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개념을 고객하고 공유를 하실 때 이렇게 공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에이즈랑 메타를 접근하실 때 한 가지 요령이 있어요. 어떤 요령이 있냐? 메타가 뭐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시작. 메타가 뭐예요? 김희준 선생님 말해보세요. 메타가 뭐예요? 아니, 물어봤으면 이제 답을 해야지. 마이크로 바이오. 아니, 이제 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메타라는 거 어원이 뭐 변하다, 변하여, 더불어 함께 어떤 고차적인의 접두어다 이렇게. 그래서 메타라는 의미 자체가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뜻이 굉장히 강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어원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하고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메타라고 아마 이름을 짓지 않았냐. 이 지은 사람의 의도는 뭔가 우리 몸에서 이게 들어와서 획기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지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식물 내재 영양소 이거를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러죠. 파이토케미칼. 식물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색소를 내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 색소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이야기하고 파이토케미칼을 이야기합니다. 파이토 자체가 그리스어로 식물이라는 뜻이죠. 케미칼은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합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식물 영양소 또는 식물 내재 영양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의미하고 잘 더불어 보시면 더불어 함께가 있죠. 식물 영양소하고 유산균의 결합이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식물 영양소하고 뭐의 결합이야? 유산균의 결합이다. 예. 그래서 메타라는 의미 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고차적인 초월하는 어떤 고차원적인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마 메타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이길재사님 보면 이 길로 가면 재물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이길재잖아요. 예, 뉴스킨 하셔가지고 재물이 있는 건가요? 예, 웃자고 한 소리예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자기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지어요? 공주처럼 키우고 싶으면 나공주, 날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짓잖아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많이 벌으라고 지은 이름 뭐예요? 예? 대박, 김대박이라고도 봤어요. 뭔가 그 나름대로 이름에 힘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이름의 힘은 아마 한국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메타라는 이 안에는 어떤 성분이 있을까에 제가 아까 포인트를 줬죠. 뭐라 그랬어요? 파이토케미칼 세 종류하고 유산균 세 종류.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아니 혼자 들으신 분도 해보세요. 시작. 파이토케미칼 세 종류, 유산균 세 종류. 그러니까 메타 안에 들어있는 걸 쉽게 딱 설명하려면 파이토케미칼 세 종류하고 유산균 세 종류가 들어있다. 이렇게 한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서 설명하실 것.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고객하고 쉽게 설명하면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 뭔가 느낌이 여기 자, 블랙이라고 적어져 있고 여기에도 뭐가 적어져 있어요? 블랙이라고 적어져 있죠. 자, 이게 빌베리는요 야생 블랙베리예요. 이거 고객하고 설명하다 보면 많이 부딪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야생 블루베리.
이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색깔 자체로 보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이 뭐냐면 이런 뭐냐면 과일, 야채 뭐 이런 뭐냐면 파이토케미칼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보라색은 유효 성분 자체를 안토시아닌이라고 표현합니다. 안토시아닌. 그래서 안토시아닌의 주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강력한 항산화작용. 보일란가 보겠네요. 항염작용.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논문에 나와 있는. 자, 그래서 항산화작용, 항염작용은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식품 자체를 설명을 하실 때는 논문에는 이런 근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블랙커런트를 먹어보신 분, 혹시 프랑스 여행 가가지고 블랙커런트 이렇게 먹어보신 분, 거기 손든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여기서는 안 보여서. 나는 블랙커런트를 집에서 먹어봤다 하신 분, 힘들다. 이종에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블랙커런트는요, 루이 15세가 이 술 담아서 많이 먹었대요. 술을 담아서. 그래서 이 감기나 통풍에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해진 이유가 루이 15세가 이 뭐냐 술, 담근주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 전통주라 그럴까요? 담근주가 낫겠죠. 네. 이거를 술을 담아서 먹으면서 유명해졌대요. 그리고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 전통적으로 이거를 감기 또는 통풍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쓰여졌다고 합니다. 뭐 과거에도 이런 게 쓰여졌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뭔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이런 안토시아닌이 한 종류가 아니라 보통 뭐 여러 종류가 들어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빌베리가 유명해지게 된 게 있어요. 빌베리는 영국의 조종사, 영국의 조종사들이 야간 운전, 야간 비행이라 그러죠. 영국 조종사들이 야간 비행을 할 때 이 빌베리를 이렇게 먹게 했대요. 왜 그러냐면 시력 저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려진 이유가 이제 거기 있죠. 그다음에 빌베리가 최근에 유명해지게 된 게 왜 유명해졌냐면 우리 트럼프 있죠. 도널드 트럼프. 이 트럼프 간식으로 이 뭐냐면 빌베리, 블루베리 이거를 많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빌베리, 야생 블루베리 또는 블루베리들이 굉장히 미국에서 많이 팔리게 된 경우죠. 뭐 집에서도 많이 드시잖아요. 정혜 선생님 드세요? 네, 아주 좋은 겁니다. 네. 메탈을 많이 파시는 분은요, 집에서 블루베리를 항상 자랑 삼아서 드셔야 돼요. 그냥 이걸 먹으면서 또 이게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는 트럼프 간식을 날마다 먹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고객한테 어필을 할 때 내가 간접 홍보할 수 있는 개념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빌베리가 제약회사에서 뭘로 개발이 되어졌냐? 이 뭐냐면 타게네프라고 이거는 국제약품에서 개발된 약이에요. 이거는 안과 용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베리가 실제로 당뇨병성 망막증에 있는 분들, 이게
이 타겐F, 이 빌베리 성분이 당뇨병성 망막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로 처방이 되고 있는 약이에요. 이 성분이 빌베리 성분이. 자, 그러면은 여기 들어있는 거는 결론은 뭐에도 좋다는 소리예요?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블랙라이스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두 자로 하면 뭐예요? 흑미죠. 흑미 안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아미노산, 그다음에 감마 오리자놀이라는 그 비타민 아니 그런 그 뭐라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흑미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에다가 많이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세 가지 공통 분목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는 어떤 공통점이 있냐? 안토시아닌 또 안토시아닌인 여러 가지 합니다. 이 공통 분목 그러니까 유효 성분이라 그러죠. 우리 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효 성분이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로 작용하는 쪽이 빌베리 이런 거는 이제 눈에 집중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이 블랙커런트 같은 경우는 이 뭐냐면 기존에 보면 혈당을 낮춰주기도 하고 고지혈증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심장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라이스도 이 뭐냐면 혈당, 고지혈증, 또 뭐 고혈압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헌들에 보면 공통 분모로 작용하는 게 중성지방 이걸 TG라 그러죠.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주고 LDL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낮아지면 좋은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LDL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요 말에가 이 말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논문들을 쭉 찾아보시면 공통 분모가 뭐냐면 항고지혈증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해준다 뭐 그런 개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항고지혈증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게 항당뇨 효과가 있다. 이런 논문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뉴스킨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연구하는 학자들의 논문 내용들이에요.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뉴스킨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랙커런트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이 논문이 여러분 간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논문. 네. 일부. 극히 일부지만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간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다. 이렇게 강의를 끝났는데 밖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2층 이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먹으면 간이 좋아지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논문도 있다라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뭐냐면 잘못하면 과대광고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엄청 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에도 일부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식품이니까 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하실 때 그거를 좀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항산화 유효 성분이 뭐예요? 안토시아닌. 요 정도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고객한테 말할 때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네 가지 알지? 보라색 그게 좋잖아. 그 안에 들어있는 보라색 계열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블랙커런트, 빌베리, 블랙라이스.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그런 것들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지도 있는데 왜 이런 걸 썼을까요? 집에 있는 포도 쓰지. 이런 거는 이미 검증이 됐다는 소리죠. 개념 이해 되신가요?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이미 검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용들을 쭉 한 번씩 더 정리를 해보시고 이게 이 회사에서 이 뭐냐면 개발자들이 만들 때 의도를 좀 이야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항산화 항염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눈에도 좋고 혈액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뇌에도 좋고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뇌, 눈, 심장, 혈액에 좋은 성분이다. 쉽게 설명하면. 제 말 동의하신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 가지 유산균은 어디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 내 얼굴이 시커멓게 나오는데요? 아,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저기에서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산균이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락토 바실러스 플란타럼, 락토 바실러스 남노서스, 비피도 박테리움 락티스. 여러분 요거는 공통 분모가 뭐냐면 락토 바실러스는 어디에 사는 균이냐면 소장에 사는 균이에요. 어디에 산다고요? 소장. 비피도 박테리움이라는 이 균주는 어디에 살까요? 대장. 군대 가면 소장이 높아요? 대장이 높아요? 대장이 높죠. 예. 예. 여기는 별 2개, 여기는 별 4개예요. 대장이.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플란타럼 있죠? 플란타럼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남노서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 몸에 작용을 할 때 다르다는 개념이 정리가 안 되신가요? 조금 이해되시죠? 자, 이 플란타럼 남노서스를 이 뭐냐면 식약처 가면 공시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뭘로 허가를 내줬을 것 같아요? 허가사항.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가사항이가. 자, 그 다음에 2번째.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식약처에서 허가된 사항은 몇 가지예요? 딱 2가지. 더 말하고 싶으면 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논문을 인용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논문에 나와 있더라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고민 한 가지 한번 해볼게요. 유산균이 발달한 포인트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거 지울게요. 여기 있는 거 지웁니다. 유산균을 영어로 하면 뭐예요? 김희준 사장님. 유산균. 네. 유산균이에요. 원래 락틱 엑시드 박테리아예요. 원래는. 이게 유산균은 락틱 엑시드 박테리아. 여러분 그 우유를 이 유산균을 넣으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뭐라 그래 이게 옆플레 같은 뭐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산균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유익균이라고 표현하죠. 예. 이게 유산균도 우리 몸에 좋은 유익균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프로 바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개발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처음에 유명한 게 불가리아 혹시 아세요? 불가리아 나라에서 불가리스라는 뭐냐면 원래 학명의 불가리 뭐인데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국가적으로 유산균을 이렇게 장려하는 나라가 불가리스 나라입니다. 어찌됐든 각 나라별로 좋은 균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세대가 유익균,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1세대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에시도필러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뉴스킨에서 1세대로 나온 거 기억나세요? 유산균 이름이 뭐예요? 락토바실러스? 거기가 아마 남노소스 건데 한번 찾아보세요. 남노소스가 플란타랑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처음에 우리 PPC 유산균 있잖아요. 네, 찾아보시면 포멘텀인데. 김윤희 찾아봐요 얼른. 봐요. 아니 거기 유산균 딱 보면 거기에 적어져 있어요. 뭐냐면 누가 하나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1세대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 먹다가 이것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이런 좋은 균들의 먹이. 자, 얘네들이 고민이 뭐였냐면 무엇에 의해서 많이 죽었냐면 위산, 담즙산. 예? 퍼멘텀이에요? 아, 다르구나. 아예 균주가 다르네요. 자, 그러면 1세대, 여러분 왜 이 역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1세대는 그냥 유산균만 넣어주면 장 건강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에서 죽는다고요? 위산하고 담즙산에 의해서 죽어요. 그게 또 식전에 먹으면 위산 비율이 어때요? 높죠? 식사 전이니까. 이게 들어가면 바로 위산 분비가 될 거 아니에요. 위산 분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식전에 드실 때는 물을 한 잔 정도 드시고 나서 드시는 게 위산이 좀 희석이 되겠죠.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살아서 갈 확률이 높다. 혹시 식후에 드시는 분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식후에 드시는 분도 한 30분 지나서 혹시 물 한 잔 드시고 뭐냐면 위산하고 담즙산이 담즙산이 물을 먹어서 희석시킨 다음에 그래서 식후보다는 식전에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이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장까지 살아가는 확률이 어때요? 점점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것의 위산하고 담즙산에 견디기 좋은 균주를 아마 어디에서 개발했을까요? 파마넥스 자문위원들이 개발을 했겠죠. 위산이나 담즙산에 살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소장 장까지 가서 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강한 균주 개발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발견된 것이 뭐냐면 이것들의 먹이가 되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자, 프리바이오틱스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있어. 별로 효과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의 먹이가 되는 주로 식이섬유 위주로 개발이 됐었어요. 그래서 뭐 올리고당도 넣어놓고 거기다 여러 가지 식물 영양소를 많이 넣어가지고
실제로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이 그 아시다시피 바나나 같은 데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냐면 유익균이 먹여야 되는 2세대가 발견됐는데 이것도 장에 이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거하고 이걸 한번 섞어보면 어쩔까라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넣어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뭐가 발표됐냐면 신 HYN 바이오틱스라는 게 개발이 된 거죠. 그럼 이게 1세대, 2세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세대로 분류하면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3세대예요. 이 두 가지 한번 섞어서 해보자 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해도 도움이 됐는데 이 유익균이 쏟아내는 뭐냐면 대사 산물 이런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만들어 보자 해서 나온 게 뭐냐면 포스트 바이오틱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글로 썼더니 소장님 영어 모르시죠? 그랬는데 POST예요 앞에가. 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개발 순서 한번 해볼까요? 김희준 선생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신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점점 장 건강을 위해서 세대 구분이 바뀌어져 간다. 이랬더니 유산균이 장에 가서 안착이 돼서 먹이를 많이 먹고 장이 바뀌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어때요?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지만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그게 우리 에이즈랑 메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동의하신가요? 네. 그래서 장을 바꿔주면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질까요? 장 건강이 유익하겠죠. 여러분 여기 락티스라고 혹시 요거 보이시죠? 이거는 우리가 그 유당이라 그러죠. 유당. 우유 먹고 잘 그 소화가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유당을 잘 분해하는 균이 이름이 락티스래요. 뒤쪽에 붙어 있는 거죠. 저 랍노소스가 주로 피부에 도움이 주고요.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말 그대로 장 건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 강력한 그 뭐지 유해균을 누를 수 있는 균주가 바로 플라타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하고 이제 설명하다 보면 결국은 유해균 중식을 억제하는 게 유산균의 주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유해균하고 유익균의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배우셨어요? 85대 15. 이게 유익균, 유해균. 제가 대구 강의를 갔는데 이름이 진짜 유해균 씨가 있더라고요. 유해균. 예, 저 광주 분은 유익균 씨가 있었어요. 내가 두 분 진짜 전화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거든요. 막 자기네들끼리 웃더라고요. 뭐 어디 유씨세요? 뭐 버들 유세요? 뭐라고 하고. 유연진 할 때 유자는 또 리얼유를 쓰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뭐냐면 85대 15가 가장 이상적인 이게 이상적인 장 건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 중에 50%가 무슨 균이냐면 중간균이에요. 중간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떠냐면 얘네들이 결정이 되는 거 유익균으로 갈지 유해균으로 갈지 결정할 때는 내가 먹는 음식에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중간균들이 내가 술, 담배, 그다음에 뭐 치킨에 맥주, 막 이런 것들 뭐 우리 몸에 뭐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좋지 않죠. 많이 먹으면 이런 것들을 자주 먹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자주 먹는 사람들은 중간균이 어디로 가서 서식을 할까요? 유익균으로 가겠죠.
그래서 85대 15가 돼요. 그런데 이 중간균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유해균으로 가버리겠죠. 나쁜 균 쪽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85% 중에 50%가 어디로 이사를 해요? 유해균으로. 그러면 35대 65가 돼버리겠죠. 장 환경이 어때요? 바뀌어버리겠죠. 그러면 항생제 먹는 사람도 중간균이 어디로 붙어버릴까요? 유해균으로 가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도 이 중간균이 어디로 붙어버릴까요? 유해균. 자, 내가 날마다 술 먹는 사람, 또 소주에 뭐 삼겹살, 치킨에 맥주, 뭐 이런 거를 자주 먹는 사람들은 중간균이 또 어디로 갈까요? 유해균으로 가겠죠. 뭐, 한 달에 한두 번이야 괜찮겠지만 자주 먹는 사람들은 장 환경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장 환경이 85대 15일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50%를 빼면 35대 65일까요? 35대 65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지. 물론 5대 5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해균이 지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된 사람은 35대 65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한테 장 환경을 바꿔주려면 메타의 아까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전환하다, 바뀌다, 뭐 변하다, 함께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쁜 장 환경을 메타 바꿔줄 수 있는, 변화시켜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메타가 이름을 잘 지었다 이 말이야. 이 메타가 뭔 줄 알아? 그러고 하면 네. 뭔가 장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유산균, 식물 영양소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요거를 꼭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메타에서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면 장 환경을 바꿔라. 네가 날마다 술, 담배, 항생제, 또 약물 여러 가지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에 노출돼 있지 않냐. 그러면 장 환경이 몇 대 몇이에요? 35대 65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지 않으면 질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더럽힌 장이 오염된 장이 병을 부른다가 그 책 이름이 뭐겠죠? 오염된 장이 아니고 더럽힌 장인가요? 책 이름 자체가. 거기에 그 책에가 이 내용이 나옵니다. 논문 내용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장 건강이 왜 중요해요? 전인영 선생님 맨 앞에 있어. 장 건강이 왜 중요해요? 면역력? 또 김희준 선생님 장 건강이 왜 중요해요? 감기 걸리면 큰일 나잖아. 예? 감기 걸리면 큰일 나잖아.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감기. 변비, 예, 변비. 예, 또. 그 다음에 또 김윤희 선생님 장 건강이 왜 중요해요? 맞아요. 예. 뭐라고요? 뭘 끊어요? 네네네네.